키라 반땅반땅 따는 날 행성 404입니다. 얼마 전에 애플 TV에서 초 기대작인 마스터 오브 디 에어가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와 퍼시픽에 이은 세 번째 전쟁 드라마인데 이번에도 역시 스티븐 스필버그와 톰 행크스가 함께 제작을 했죠. 오늘은 같은 제8공군의 91 폭격전대에 속해 있던 멤피스 벨이 주인공인 영화 멤피스 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42년부터 제8공군은 영국의 도즈힐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독일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폭격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은 폭격 작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랐는데 영국은 야간 폭격을 통해 폭격기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주거 지역의 파괴와 민간인 살해가 적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독일이 먼저 런던 공습에 주거지역과 민간인도 가리지 않고 폭격을 하였기 때문에 영국 역시도 무차별로 융단 폭격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폭격 맹신자인 영국의 공군 원수 아서 해리스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주간 폭격을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물량으로 적에게 공포를 주겠다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노든 조준기라는 정밀 폭격 조준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물량으로 밀고 들어가 정밀하게 타격하고 나오겠다는 거였죠. 더구나 미국은 B-17 플라잉 포트리스라는 폭격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폭장량은 영국의 랭카스터 폭격기보다는 못했지만 M2 중기관총 등으로 방어 기제가 있었고 장갑판도 두꺼운 데다가 엔진이 하나만 살아남은 채 누더기가 되어도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집 대형으로 대량의 폭격 전대들이 들어가 폭격을 하고 요격을 해온다고 해도 방어 기제를 통해 십자화망을 만들어 격퇴한다는 계획이었죠. 마스터 오브 디 에어에서 영국 공군이 왜 어려운 주간 폭격을 하냐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It's a question of philosophies. We bomb at night because it doesn't matter what we hit as long as it's German. But bombing during the day is suicide. 어찌됐든 미국은 그렇게 자신있게 주간 폭격을 생각했지만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당시 호위를 맡은 썬더볼트 등의 전투기들은 항속거리가 짧아서 독일까지 날아가는 B-17을 끝까지 호위할 수가 없었고 호위기만 사라지면 독일 전투기 BF-109가 승냥이 때처럼 나타나서 폭격 전단을 노렸습니다. 더구나 밀집 대형으로 가게 되면 자체 방어력은 높아지지만 움직임이 제한이 되어 있어 BF-109에 좋은 먹잇감이 되었죠. 그래서 항속거리가 긴 P-51 머스탱이 나올 때까지는 B-17은 개고생을 했는데 1943년 4월 17일 브레멘의 FW-190 전투기를 생산하는 포케볼프라는 전투기 공장을 공습할 때와 1943년 10월 14일 슈바인프루트 공습 등이 그 예입니다. 특히 슈바인프루트에서는 291대가 가서 77대가 격추당하고 투입 인원 2,900명 중 65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최악의 전투로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타격을 많이 받는 제8공군은 유럽 전선에서만 약 26,000명 이상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공습 임무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임무여서 25회 출격을 하면 본국으로 귀환을 시켰는데 그렇게 귀환하는 확률이 20% 아래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5회 출격 이내의 전사자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영화 멤피스 벨은 아까 말씀드렸던 1943년 4월 17일 브레멘 공습을 그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상으로는 브레멘 공습이 마지막 임무인 것처럼 묘사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20번째 임무입니다. 하지만 멤피스 벨에겐 가장 힘겨웠던 임무였던 것은 맞습니다. 본국에서 25번째 임무의 성공 확률이 높은 팀이라서 홍보 장교까지 와서 인터뷰를 하고 축하 행사를 진행하려는데 기장인 데니스는 못마땅합니다. 우리말로 흔히 쓰는 설레발이 될까봐 싫었던 것입니다. 플라잉 포트리스는 총 10명의 승무원이 타는데 기장과 부기장, 항법사, 폭격수, 무전병, 좌우 사수, 꼬리 사수, 상부 사수, 하부 터렛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운명 공동체로
비행기가 추락하면 모두가 죽음을 함께 맞이해야 하는 운명입니다. 또한 이들뿐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폭격전단 승무원들은 저마다 행운의 물건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사히 돌아온다는 스스로의 위안을 안고 출격을 한 것이죠. 이윽고 출격할 시간이 다가오고 브레멘으로 출격을 하게 됩니다. 보통 폭격 전단은 출발하여 호위기가 있을 때까지는 아무 일 없이 가다가 호위기가 사라지면 독일의 요격기들이 달려들기 시작하고 그것을 막아내면 대공포 화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폭격에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대공포 화망을 통과하면 또 돌아가는 길에 독이 잔뜩 오른 요격기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기지를 출발하여 브레멘으로 날아가는 동안 한시적인 평온한 시간을 갖습니다. 항법사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두려워합니다. Val, take this. You're not gonna die. Just in case. You're flak happy. Now just do your job and shut up. 독일의 요격기들이 나타나 호위기들이 교전을 합니다. 하지만 집요하게 선두기인 윈디시티를 노립니다. 독일 공군은 항상 폭격 전대의 선두기를 집요하게 노립니다. 그렇게 전대가 흩어지면 각계격파로 나머지를 잡는 식이죠. Windy City's on fire. 윈디시티가 떨어지고 요격기는 물러갑니다. 좌우사수 위치의 제이크는 행운의 메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던 메달을 제게 주었으나 그냥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제이크가 아까 제게게 아직도 수청각이라고 놀렸기 때문입니다. Thanks, buddy. Here. No! Why'd you do that? Now we're aiming. 둘이 싸우기 시작하자 무전병 데니는 자신의 행운의 고무줄을 제이크에게 줍니다. 행운의 물건은 그만큼 위안이 되는 그런 물건인 것입니다. 호위기가 물러가고 다시 요격기들이 늑대처럼 달려듭니다. 이번 목표는 바뀐 선두기인 C컵입니다. C컵의 앞부분이 파괴되고 폭격수가 낙하산도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본 데니스는 대원들에게 낙하산을 착용하라고 하지만 하부 터렛 담당의 라스칼은 너무 좁아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데니스는 안전벨트라도 매라고 명령합니다. C컵이 기지로 복귀하고 선두는 멤피스벨이 맞습니다. 이제 멤피스벨이 요격기들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대공포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공포들. 공습 목표가 가까워지고 폭격수 벨은 조종기를 들여다봅니다. 그 사이 대공포탄이 조종석을 때리고 시뻘건 피가 사방으로 튑니다. 서로 맞은 줄 알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데 알고 보니 데니스가 가지고 온 토마토 스프였죠. 대공포망에 점점 비행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날개에는 구멍이 나고 기름은 줄줄 새고 폭격수는 폭격을 하려고 하지만 구름 때문에 폭탄을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Target totally obscured. 30 seconds to target. 결국 기장인 데니스는 다시 돌아가 임무를 완수하려고 합니다. 자살행위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항법사가 폭탄을 그냥 떨구려고 하자 폭격수는 이를 막아서고 결국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는데 이번엔 또 요격기들이 멤피스벨을 집요하게 노립니다. Bandits, 3 o'clock high. I see you. 이때 부기장은 꼬리사수와 짜고 중기관총을 쏘고 싶어 꼬리로 갑니다. 결국 한 대 잡아내지만 이번 첫 출격인 마더 컨트리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mother and country, come in. If it's bound to mother and country, come in! 그리고 부기장은 얼이 빠진 채 돌아옵니다. 그때 폭격수는 겨우 공장을 발견하고 폭탄을 투하합니다. That's it. That's it. That's it. Bombs away. 임무는 성공했지만 또 돌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약이 바짝 오른 요격기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돌아가는 도중 요격기의 로켓탄에 무전병 데니가 중상을 입습니다. 아래에서 오는 전투기가 하부 터렛을 날려버립니다. 다행히 아까 안전벨트 덕에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걸 꺼내줍니다. 의대를 다녔다고 거짓말한 벨이 데니를 돌보러 갑니다. 제이크는 행운의 고무줄을 돌려줍니다. 벨은 낙하산을 메어주고 떨어뜨리자고 하고 그 사이 요격으로 엔진이 불을 타기 시작합니다. 불타는 엔진을 끄기 위해 급강하를 하고 겨우 불을 끕니다. 이 장면은 마스터 오브 디 에어에서도 이건이 엔진불을 끄기 위해 급가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요격기들은 없지만 비행기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그냥 데니를 데리고 가기로 하고 일단 무거운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엔진이 하나만 남기고 모두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기지, 이번엔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달려들어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립니다. 멤피스 벨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지만 각색이 많이 들어간 영화입니다. 임무의 순서도 극적인 효과를 위해 가장 어려운 임무를 마지막으로 설정을 했고, 멤피스 벨은 브레멘 임무 외에 상대적으로 덜 위험했던 프랑스 임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또한 부대원들 역시 실제 승무원들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각각의 인물들이 제8공군 폭격 전단의 평균적인 인물로 각색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영화는 영국 영화입니다. 감사합니다.